더불어시민당 우의종 최백은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네. 이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끌고 나가실지, 또 뒤에서 또 누구죠? 여러분들 있죠? 그런 분들과 또 김진애 열린민주당 1번 비례대표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권영진 씨가 쓰러졌다 그럽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권영진 시장의 사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쇼는 아닙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저렇게 쓰러질 때는 어떤 부분이 안 좋아서 쓰러질까요? 푸른 장미님 진짜 쓰러진 거 맞고요. 네. 그분 사주에서 나옵니다. 왜 쓰러진지가. 그런데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눈 하나 깜빡할 사람 아닙니다. 얼굴이 두껍죠. 예, 저분 이분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 쓰러진 것도 맞습니다. 이분 자체. 원래 이분 자체가 심장이 약하고요. 실제 심장이 안 나쁘면 눈도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얼굴을 보면 약간 부어 있는데요. 가끔 보면 부어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분들. 예, 시민당에 우의종 씨가 앞에 나서서 예를 들어서 리드를 한다. 어떻습니까? 자, 아니면 그럼 최백은 씨가 혼자 나서서 리드를 한다. 각자 리드를 하나 뽑아봐요. 누가 제일 낫습니까? 아니, 정봉주 의원이 대표를 하고 아니면 대표라 칩시다. 예. 그럼 손의원이 또 대표라 칩시다. 그럼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누가 리더로서 가장 적격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는 걸 보고 떠나야 된다고 저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과 행동과 자세와 말투를 봤을 때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이분은 딱 조금 마무리되면 떠날 사람입니다. 우의종 교수님이 얼마나 깡이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의종 교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정봉주, 손혜원. 그럼 예. 그 네 분 중에 누가 리더라면 가장 적합할까요? 투표를 하셔서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저는 뭐 답을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 인물 하나 놓고 누가 리더인가를 보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학자는요, 실전이 아니거든요. 명리학도 그냥 가르치는 이론과 실전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리학도 실전으로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실전으로 하라고. 이론은 필요가 없어요. 바로 딱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시민당하고 그거 민주당, 열린민주당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좋아하는 당 찍으면 그만인 것이죠. 예.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선생님들. 예. 뭐 보고 그때 찍으면 돼요.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최백은, 우의종 교수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저분 이제 눈을 한번 보십시오. 김진애 씨. 이마도 깨끗하고요. 저분의 특징이 평등한 사람입니다. 공정한 사람입니다. 남편도 반말하고 반씩 나누는, 이익금도 반씩, 예를 들어서 이익도 반씩 나누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칼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또 이분은요, 책이라든지 인성 이런 부분이 매우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판단력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파악한다든지 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분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조금 많이 뛰어납니다. 이 사람의 기본 기질은 제가 비교하자면 이 사람과 좀 비슷한 사주명식이 누가 있냐면요. 주진영 씨. 주진영 씨만큼 영리한 사람입니다. 주진영 씨와 결은 다릅니다. 그에 반해서 주진영 씨는 칼 같은 분이지만은 김진애 씨는 온화한 분입니다. 이런 점의 차이가 나고요. 이분이 올해 운이 상당히 좋네요. 갑작스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순식간에 헤쳐나가는. 그래서 매우 똑똑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급이면 정말 1등급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여성이지만은 남성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그냥 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의 특징이 뭘까요? 저희가 이제 얼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얼굴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이 설 겁니다. 예, 되게 미인이죠. 어느 부분이 이분이 제일 핵심일까요? 얼굴에서 볼 때. 어느 부분이 제일 예쁩니까? 68세예요. 만으로 67세가 됩니다. 전혀 그렇게 나이가 있으신지 몰랐네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얼굴을 많이 만졌나? 또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미인이에요. 미인형이에요. 이마가 환하네요. 이마가 넓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눈썹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래 광골, 눈, 턱, 눈썹, 눈과 코. 어떤 부분이 핵심일까요? 이분의 얼굴에서. 네. 살아오면서 저분이 주변의 대인관계나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쓴 사람을 하나입니다. 저 얼굴과 눈썹이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남성스럽다 했습니다. 남자라 그랬습니다. 예. 네. 저 눈썹 자체가 되게 동그랗게 예쁜 분이
지금 선생님들 각자 눈썹을 한번 보십시오. 저 68세대인데 눈썹이 저렇게 동그랗다는 것은요. 대인관계도 좋고 되게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저분의 얼굴 전체 구성에서 가장 저는 멋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저분이요. 얼굴이 튀어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광골 빼고는 일자로 쫙 내려왔습니다. 코가 저 얼굴에서 아주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예. 늘어진 살도 하나도 없고요. 저 옆부분이 일자로 예쁘게 쫙 내려왔습니다. 잠깐 얼굴이 약간 납작하게 보일 정도로 일자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 납작한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알루 선생님께서는 추진력이 있으시다. 백금 선생님 결단력과 카리스마. 더 이쁜 수연 선생님, 김진애 박사님은 뉴스공장에 나왔는지 예, 저도 아는 거예요. 그 뉴스 공장 보고 알았어요.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예. 지저분한 사생활을 싫어합니다. 아주 깔끔한 사람입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면 어떤 부분에서 청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골이 조금 튀어나온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잘 삐지는 게 단점입니다. 광골이 저렇게 둥글둥글하면서 약간 납작한 분들은요, 잘 안 삐집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느긋하게 여유롭게 갑니다. 광골이 많이 튀어나올수록 너무 자존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전체 구성에서는 되게 미인형이고 저 나이에 저 정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머리가 저렇게 짧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마가 예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마가 좀 못생기면요. 저런 이마의 형태가 앞에 앞머리 형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1번 이분이 운이 매우 좋더라. 그러니까 자기 운대로 가더라.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탁탁 찍어서 논리적으로.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이분 포지션 못했어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입니다만 굉장히 핵심적으로 말을 던지는데 그것도 이분은 아프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정봉주 전 의원이 나와 있네. 그렇죠? 정봉주 의원이 살이 좀 빠졌습니다. 예. 눈이 좀 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피부에 탄력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 대표님입니까? 제일 왼쪽에 계신 분. 붉은 넥타이 하신 분. 네. 예. 저분도 원래 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 불구하고 어떤 직위를 취하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약간 올라붙어서 탱탱합니다. 보이시죠? 원래 뺨 부분이 이제 내려앉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 덜러붙어 있단 말이죠. 저것은 이분 자체는 굉장히 지금 직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살이 번들번들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상을 좀 봐주세요. 이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좋습니까? 오른쪽 조금 전에 봤던 김진애 씨하고 비교했을 때 저분도 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마 좋죠? 이마가 옆으로 넓잖아요. 시집장가 보내시는 분들 남녀 막론하고 옆으로 폭이 넓은 이마가 폭이 넓은 이런 분들을 결혼시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 성공합니다. 30대에서 40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도 인상이 상당히 좋네요. 근데 저분도 보면 눈썹을 예쁘게 그렸어요. 눈썹도 예쁘고 눈, 코, 입이 반듯합니다. 반듯합니다. 저 뒤에 분이 있습니다. 저 뒤에 분.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성함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전사 같지 않습니까? 이마가 넓죠. 네. 그럼 이마 좁은 분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면면이 보면 저분 자체는 눈이 잘생겼습니다. 눈이 길잖아요. 네. 그렇죠. 눈도 길고 우리가요 얼굴을 볼 때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 구성에서 보면 저분도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마가 굉장히 넓거든요. 좌우가 넓고요. 눈, 코, 입이 딱 짜임새가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저런 분의 특징이. 그리고 머리도 위로 올렸기 때문에 뭐죠? 나는 나다. 이걸 예.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앞머리를 세우셨네요, 이분이.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나 며느리나 또 자녀들한테 이마를 갖다 깨끗하게 항상 해주세요. 예, 이마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오른쪽 저기 김진애 씨 같은 거 웃을 때 저렇게 되면 물론 순수하지만 급한 부분이 보인다. 예, 이렇게 볼수 그렇네. 있지만, 보이죠, 여러분도? 예, 왼쪽 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급하긴 하지만은 저분은 많이 웃었던 분이에요. 예. 예, 이분 얼마나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까? 웃는 것도 많이 웃어봐야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어지는 것이죠. 저렇게 웃고 눈까지 웃는 거 보면 정말 좋아서 웃는 건데요. 웃음이 저렇게 순수할 때는 사람도 순수한 겁니다. 최강욱 씨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눈 안 크고 턱이 좋은 사람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직하게. 그래서 저분이 강성이라는 거예요. 턱이 약한데다가 눈 작으면 생각만 하다 마는데 턱이 좋고 눈까지 작다는 길게 보고 그냥 끝까지 물고 뜯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좀 검찰개혁에 굉장히 앞장서서 저는 다음에 언젠가는 저분이 아마 총장까지 가지 않을까. 사실 저분한테 총장이라는 건 큰 그건 아니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격이 급해요. 급하고 선비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저분은 또 갑자기 하면 즉시 실행하는 게 있습니다. 김희겸 씨가요. 그럼 자,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인석 씨 같이 넙대대한 것은 얼굴 저런 형태를 띠게 되면 주변을 다 간섭하게 됩니다. 오지랖이 좀 넓죠. 사실은 저분이요. 그래서 저번에 조공 얘기도 이것도 했지 만지고 않았나? 저것도 만지고 이런 분이죠. 그래서 오지랖의 대명사라면 황인석 씨인데 황인석 씨가 코와 입이 약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욱 하면서 성질 막 낼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뭐 자제하겠죠. 주진현 씨 같이 얼굴이 긴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돌다리도 뭐 잘 똑똑 두드려보고 건너시는 분이라 네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주진현 씨 같은 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어떤- 신중한 거라. 예, 피드백이 늦어요. 저는 탁 이야기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고 한참 기다리게 하면 저는 돌아서거든요. 그런데 네. 주진현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나옵니다. 한참 생각을 한 뒤에 말이 드러나는데요. 그럼 이 5분 중에 피드백이 빠른 분이 누군가요? 김의겸 씨가 좀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 김우겸 씨가요? 말 안 하다가 딱 트이면 그냥 말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느린 사람은 당연히 주진영 주진영 씨가 씨겠네. 느립니다. 김진애 씨 많이 빨리 나옵니다. 최강욱 씨 같은 경우도 늦지는 않습니다. 말을 보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좋기 때문에 바로 말이 나갑니다. 저분은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고 이론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바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황인석 씨도 참 좋으신 분이고 똑똑하죠. 똑똑한데 급한 것만 좀 고치면 되겠고 예. 주진현 씨는 좀 빠르게 하시면 좋겠고 김혜겸 씨는 좀 뭐랄까 너무 급하니까 이분도 약간 내리시면 좋겠고 최강욱 씨는 뭐 틈 잡을 데가 없고요. 김진애 씨도 약간 급한 게 있는데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도록 하고 예. 전부 다 괜찮으신 분입니다. 예. 네. 김한영 선생님이 턱과 시골은 별개로 보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턱은 밑에 있는 거죠. 시골은 이거 뭡니까? 우리가 얘를 단단한 거 씹을 때 이 어금니 쪽 그렇죠. 뼈를 그러니까. 시골이 약한 분은 오징어 많이 먹었어요. 오징어를 많이 먹고 껌도 자주 씹으면 턱이 좀 나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좀 턱이 나오면 그 뭐랄까 이뻐요. 미모에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예. 그래도 내가 자식을 키우고 끝까지 얘를 책임지려면 턱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공부하면서 이야기한 볼펜을 돌립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이들이 볼펜을 돌려요.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하든지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볼펜은 착착착 돌리고 있습니다. 그 뭐에 돌릴까요? 불안감, 정신 사나웠어요. 듣기 듣기 싫다라는 뜻이다. 딴 딴 생각. 생각한다. 예, 딴 생각. 예, 안 듣고 싶어서. 예, 안 듣고 싶어서. 산만하다. 산만하다. 예, 딴 생각. 딴 불안해서. 생각. 불안해서. 예. 김어준 총수도 다리 떠는 거 많이 봤어요. 김어준 총수 말은 그렇게 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그것은요, 안 듣겠다는 말이에요. 듣기 싫다는 말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는 것도 있고, 듣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빨리 가라는 말이에요. 돌린다는 것은. 예. 턱이, 시골과 턱이 좋을수록 그 자녀의 덕이 있다고 봐야 되죠. 나이가 들수록. 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은 다 턱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 턱이 약하면요 자녀들이 조금 적습니다. 누군지는 이름이 정확하지 않네요. 최백ung 교수하고 저는 현재 우이종 교수. 우희정 교수밖에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이해찬 대표가 4월달은 좋습니다. 4월달은 좋은데 2월달은 3월달은 신경정신계통과 호흡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호흡기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속으로는 신경정신계통입니다. 저분 잠을 못 잘 겁니다. 아마. 사주가 지금 생각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마 이분이요. 선거가 끝나고 4, 5월 되면 몸이 많이 아플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당의 좀 기둥이잖아요. 네. 대표가 아프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국군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문 대통령이라면 이해찬 대표께서는 당의 기둥입니다. 아프시면 안 돼요. 이해찬 대표의 얼굴을 보면 이마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 두뇌 용적이 굉장히 많아요. 눈썹이 싹 올라가고 눈은 아래로 쳐졌습니다.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좋습니다만 살이 많이 빠져서 그래 보이는데요. 일단은 보면 굉장히 양적인 균을 갖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렇죠. 뼈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대단한 강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그러 들어서 그렇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젊었을 때 성격이 아마 급하지 않았나. 저분 깡다리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가끔 뉴스에 나올 때 눈빛을 보면요. 눈이 차분한 게 상대를 보고 있을 때 보면 아주 거역합니다. 깊이 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광고를 보십시오. 광고에 뼈가 보이잖아요. 뼈가 보인다는 것은 정말 장수 같은 사람이죠. 보이는 건 그런데 내면은요 굉장히 무른 사람이에요. 사람 좋습니다.
마음이 약한 분이에요. 감성적이란 말이죠. 그건 몰라셨죠? 저분 보기보다는 되게 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감성적으로 다가서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감정이 좀 메말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메마릅니다. 선생님들 50대 때 들은 음악과 20대 때 들은 음악이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20대 때 듣던 이런 음악은 얼마나 감성적,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적으로 들립니까? 50대 때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 그냥 좋구나. 이거잖아요. 네. 예전에 그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이 대표께서도 그런 감정이 많이 사라진 거죠.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분 자세히 보면요. 부인한테 물어보면 되게 낭만적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숨어 있어요. 외부로 보여지는 부분이 전부가 아닌 그 보여지지 않은 부분이 더 큽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실이. 큰 거 한 장 딱 들어가면 그냥 정신이 부쩍 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예, 한진숙 선생님이 막걸리 밤새 마시는 낭만 신사래요. 아, 이해찬 진짜 대표님. 맞죠? 예, 네, 저는 잘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그거는 예, 몰랐죠. 예, 되게 낭만적이고 저분 음악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드러내지 않죠. 왜? 리더는요, 그런 걸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저분 잘하고 있는 거죠. 괜찮았죠. 이해찬 대표는 화이팅 합시다. 예. 건강 챙기시고요. 네. 민주당 화이팅! 최병은 씨의 상을 보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돈 벌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좀 덜 쓰는 건 맞겠죠. 아유. 이분이 운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좋게 들어오는데요. 아마 목소리를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마가 좁은 건 아닌데 일단 있는 대로 보면은 이 머리가 내려서 이마를 가렸기 때문에 일단은 좁게 봅니다. 자, 내린 게 낫습니까? 올린 게 낫습니까? 저 친구는 내린 게 낫다 하겠죠. 이분 저 최백은 교수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이분 목이 상당히 굵거든요. 예. 굵으니까 경제학자죠. 경제라는 게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 돈과 재물입니다. 이집사님 감사합니다. 피부가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눈이 각이 져서 꺾어져 있으면 스스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썹은 그 사람의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찬 대표의 얼굴을 보면 눈썹이 위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반응하는 스타일인데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연세가 있어서. 단점은 좋고 싫음이 확실합니다. 눈썹이 올라간 사람의 특징이 상대의 좋고 싫음 이런 부분이 너무나 확실한 사람 중입니다. 또 자기 주장도 매우 강한 사람이지만 뒤끝이 없습니다. 장재훈 같이 그렇게 올라가며 바로 꺾인 눈썹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조금 듣고 내 말 바로 나가는 겁니다. 꺾인 눈썹의 특징, 산처럼 생긴 눈썹의 특징입니다. 그것은요. 그런 사람이 성질이 또 급하고 남의 말 들어주기보다 본인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입술까지 얇다면 말이 얇습니다. 축 처진 눈썹의 특징이 뭐죠? 되게 순합니다. 그렇죠? 순한데 이 순한 눈썹이 가장 무섭습니다. 순한 눈썹이 쭉 밑으로 처진 사람의 특징이 아닌 듯 하면서 내 것을 다 챙기는 사람이고 눈썹에 문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아무 기대하지 않고 믿고 혼자 삽니다. 본인이 스스로 믿고 혼자 삽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썹 문신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죠. 외로워지니까. 그리고 눈꼬리, 웃을 때 눈꼬리가 옆에 축축 올라가시는 분들, 그래서 눈꼬리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자도 눈꼬리에 줄이 많이 간 사람은 굉장히 많이 웃고 즐거웠던 것이죠. 굉장히 즐겁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누굴 보고 즐겁게 살았겠어요? 부인 보고 즐겁게 살았겠어요? 물론 부인 보고 즐겁게 살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즐겁게 살은 분의 하나다. 그래서 그 눈썹 끝에 주름을 도화라고 합니다. 백민선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데 쓰겠습니다. 일자 눈썹이 있습니다. 눈썹이 일자로 된 분. 일자 눈썹을 제가 몇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도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눈썹이 일자일 때는 이 두께를 보셔야 됩니다. 눈썹이 일자일 때는 그 두께를 봐야 되는데 얇은 일자 눈썹이라도 그것은 굉장한 강성이죠. 예. 일자 눈썹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일자 눈썹의 특징이에요. 일자 눈썹을 가지고 회사를 가면 있는 그대로 윗사람한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 눈썹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둥그런 눈썹은요. 상대의 상태를 봐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자 눈썹 요즘에 유행이던데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사업가면 또 이해합니다.
자기 사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거나 추진할 때는 일자 눈썹이 필요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일자 눈썹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터프가입니다. 굉장히 터프하죠. 일자 눈썹이 두꺼울수록 점점점 터프가. 웃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을 숨기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 눈썹을 했을 때는 한희정 선생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잘 됩니다. 두껍게 해서 가십시오. 남편과 다툴 때도 아주 짙게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판 뜨면 됩니다. 한 판 벌리시려면 저기 눈썹을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둥글게도 해보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둥글게 하면 이야기하다가 뭐 소주 한잔 하면 뭐 싹 풀어지는데 일자라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성향이 드러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이런 운이 들어오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장재원 씨가 운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배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지랖입니다. 모든 걸 품고 가고 또 주변을 갖다가 안고 가고 또 이렇게 간섭하고 관여하고 이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입술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나 아니면 또 에너지가 또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거는 선하게 나왔지만은 보통의 얼굴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봤던 배재정 의원도 오지랖이 넓지만 얘는 한 수 위예요. 김성환 씨 운이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상도 좋잖아요. 김성환 씨 얼굴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좋습니까? 이마 광골 턱 좋습니다.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르는 사람입니다. 팍 찔러버립니다. 다만 여태까지 운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겠지만은 지금 현재 대운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김성환 의원의 얼굴을 보면 저분이 코가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입을 보면 마무리가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얇죠. 약간 입이 저렇게 다물어져 있다는 것은 조금 마무리에 좀 독한 부분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저분이 얼굴 면면을 보면요.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사실요. 판단력도 빠르다. 순식간에 바꾼다. 이런 것도 됩니다. 순발력이나 실력이나 또 꼼꼼함 치밀함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쯤이야 이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김성환 씨가 그 상이 나쁘진 않습니다. 턱도 좋고요. 근데 이준석은 아직 턱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자가 없습니다. 저기 김성환 씨 같은 경우는 턱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얼굴은 순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목소리 보세요. 제가 목소리 깐깐하잖아요. 칼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주에 나오는 겁니다. 저 목소리가 보이시죠? 저 목소리가 사주에 나옵니다. 그 반면에 허종식 씨는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매우 따뜻한 사람이죠. 얼굴도 되게 혼인같이 생겼잖아요. 사람이 워낙 좋습니다. 여태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저분이 지금 힘이 빠진 상태예요. 인천 남구갑이죠. 남구갑의 전희경, 허정식입니다. 공무원 사진이나 의원들 사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딱 정면에서 찍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사진 찍을 때 약간 아래서 찍습니다. 그래야 권위가 있어 보이거든요. 턱이 있어야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진 찍을 때나 단체장 사진 찍을 때는 약간 아래서 찍습니다. 그래야 어깨에 딱 들어가면서 뭔지 힘있게 보이는데 약간 위에서 찍는다는 것은 어려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턱이 빠지게 되니까. 전희경 씨 같은 사주명식의 특징이 저런 형태로 드러납니다. 남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여리고 약하게 보이거든요. 저 얼굴에서 그냥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여리고 약하게 보입니다만 막내 공주님 이 목소리가 그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기라고요. 기운이란 말이죠. 쇠소리를 한 여자들은요. 남편이 오래 못 견딥니다. 첫째 쇠소리, 둘째 허스키 이런 목소리는요.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사람의 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혼조곤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큰 소리보다 더 피곤합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괄괄거리는 사람은요. 그때 순간 끝나면 그만인데 조곤조곤 하는 사람은요. 아주 진짜 막 기가 아파요. 이재정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따지죠. 어떻습니까? 자기 직업에 맞는 직군으로 갔잖아요. 따지고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요. 굉장히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실수가 없게 완벽을 기하는 게 또 이재정 의원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발전돼 있나 얼마나 클 것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 목소리는 무조건 굵어야 됩니다. 남자 목소리가 가늘면 기가 간 거고요. 남자 목소리는 굵게 나가야 됩니다. 김정숙 여사 목소리 좋은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 굉장히 귀에 척척 잘 들어옵니다. 유시민 작가 목소리는 그냥 우리가 대중적으로 들어서 그런데 집에서 이야기하면 엄청 피곤할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녀, 아들이 유시민 씨가 이야기하면 도망갈 거라고요.
따지니까요. 최강욱 씨 목소리가 남성스럽고 힘도 있고 피곤하지 않은 목소리입니다. 가장 듣기 좋은 목소리죠. 김효준 씨 좋다고요? 예, 앞으로 계속 좋아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아, 황희도 씨 목소리 좋습니다. 눈에 색이 좋을 때, 흰자가 색이 좋고 눈빛이 좋을 때 윗자리로 간다 그랬죠. 목소리 좋고 그러면 네. 올라갑니다. 가수들 자체가 목소리가 강하고 또 뭐 예쁜 부분도 있지만은 이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힘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기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